인사이드 아웃의 후속편 2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We are suppressed emotion! 슬픔이와 당황이의 숨겨진 관계부터 스토리에 녹아든 심리학적 지식, 시즌3에 대한 감독 오피셜까지 전부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캐릭터의 비밀들, I'm anxiety. I am just such a huge fan of yours. 2편에서는 불안 등 새로운 캐릭터가 더 소개됩니다. 특히 빙봉을 닮은 당황이 씬스틸러이죠. 당황이 입은 후드는 껍데기를 상징합니다. 부끄러우면 껍질 안으로 숨는 거북이나 조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원래 당황은 초기 캐릭터 디자인 때 푸른 계열의 색깔을 띄었으나 사람들이 당황하면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핑크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당황과 슬픔은 유독 친해 보이는데요. 사실 둘은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슬픔이가 처음 새로운 감정들을 만났을 때의 표정을 관찰해보면 불안이를 처음 만났을 때나 불어비를 처음 만났을 때 모두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었던 반면 당황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짓죠. 마찬가지로 당황이도 슬픔이를 숨겨주거나 불안 몰래 도와줍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일부러 의도된 연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왜 울었지? 부끄럽다 라는 감정을 느끼고 반대로 매우 당황스러우면 슬퍼지는 것처럼 슬픔과 당황스러움을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도 둘이 유독 친밀한 관계로 그려 넣은 것이죠. 불어비는 초기 컨셉 아트와 가장 많이 달라진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욕심 많은 모습을 중장년의 비즈니스맨으로 표현했으나 막상 제작에 들어가자 아예 컨셉이 바뀌며 키 작고 눈이 큰 꼬마가 되었죠. 케이코 무라야마는 일부러 키 작은 아이의 모습을 그려 키가 큰 사람을 부러워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어비는 눈이 큰 것이 특징인데 본명 MV의 원 인비디아가 안을 쳐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눈을 크게 그렸다고 하죠. 따분이는 흐물흐물한 국수에서 캐릭터를 따왔다고 합니다. 영미권에서 게으르고 지루한 사람을 젖은 국수로 표현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처음에는 핑크색 컬러로 디자인되었지만 무관심함을 나타내기 위해 어두운 남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스토리상 1편에서 활약했던 기존 감정들이 역시 핵심이었는데요. 기존 캐릭터들, I wanted to maybe hold one. What happened? Sadness? She did something to the memory. 인사이드 아웃 1편에서는 라일리 감정 중 하나의 기쁨이가 슬픔이라는 감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캐릭터의 디자인 단계부터 스포가 있었는데요. 원래 인사이드 아웃의 각 캐릭터는 고유의 색깔과 모티브가 있습니다. I'm joy. This is sadness. That's anger. What? This is disgust. And that's fear. 별 모양이 모티브가 된 기쁨이는 노란색을, 눈물 모양을 본따 그린 슬픔이는 파란색을, 신경세포처럼 가늘게 길게 그린 소심이는 보라색을, 불이 피어오르는 벽돌을 상징하는 버럭이는 빨간색을, 브로콜리를 본따 만든 까칠이는 초록색을 상징하죠. 이 연출에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모든 캐릭터는 다 한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쁨이만 눈동자와 머리색이 파란색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1 감독 피트 닥터에 따르면 스토리 초반 기쁨이가 슬픔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감정으로 치부하긴 하지만 감독은 기쁨이가 처음부터 슬픔이의 속성 일부를 가지고 있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주제를 캐릭터의 속성에서부터 담고 싶어 기쁨이가 슬픔이를 상징하는 파란색 머리카락과 눈동자를 갖게 만들었다고 하죠. I'm anxiety. Sorry. We wanted to make such a good first impression. What do you mean we? 2편 메인 캐릭터 불안이는 불안한 모습을 상징하듯 폭탄머리와 튀어나온 눈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한 케이코 무라야마는 인사이드 아웃 후속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전편에서 천연 색깔을 다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색깔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용한 적이 없는 색깔이 바로 주황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경질적인 주황색 캐릭터 불안이 탄생한 것이죠. 새로운 감정의 등장은 기쁨이를 당황시킵니다. 기쁨이는 불안 때문에 라일리가 변해버릴까 걱정하죠. 인사이드 아웃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모두 주된 감정이 있습니다. 라일리 엄마의 주감정은 슬픔이고 라일리 아빠의 주감정은 버럭이죠. 라일리는 원래 기쁨이 주감정이지만 Joy. I'm just curious. Maybe I could Thank you. help. Not now. 2편에서 불안이 등장하면서 지휘관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You can't just bottle us up. 불안은 아예 라일리의 기존 신념까지 없애버리죠. 기쁨은 라일리의 선한 신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버려진 그녀의 신념을 되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사춘기 소녀가 된 라일리가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번 작품 역시 명확한 악역 없이 흥미로운 모험이 펼쳐진다는 것이 특징이죠. 결말 분석과 시즌3. 원래 인사이드 아웃 1편이
개봉했을 때만 해도 이 작품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완벽히 망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작품은 크게 흥행했고 후속작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제작팀은 급하게 시즌2 준비에 들어갔죠. Riley, how was camp? It was good. 이 편의 결말에서 라일리는 사춘기로 요동치는 감정들과 통제를 잃은 불안을 잠재우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친구도 잘 사귀고 하키팀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작품을 유심히 보면 결말과 관련해 일부 비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원래 1편과 2편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라일리는 기쁨이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라일리가 점차 나이가 들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며 슬픔과 불안 등의 감정을 배우고 점점 기쁨을 잃게 되죠. 작품에서는 어른이 되는 것은 기쁨을 잃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11살을 기점으로 점차 행복한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하죠. Think positive. I'm positive you will get lost in there. 다행히 인사이드 아웃 2편의 결말은 디즈니답게 희망차게 끝이 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불안이 아니라 다시 기쁨이가 라일리의 감정 패널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의 결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라일리가 더 이상 감정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인사이드 아웃 2를 연출한 감독은 감정들이 라일리를 무작정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쁨이가 라일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넣고 기쁨과 불안이 싸우는 모습을 마치 부부가 좋은 양육법을 두고 싸우듯 연출했다고 하죠. 하지만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을 끼고 살 수 없듯 불안과 기쁨 둘 다 라일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를 이끌어가지만 결국 라일리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들은 라일리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인생의 최종 선택권은 라일리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라일리는 감정이 아니라 신념으로 형성된 자아에 의해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에 치우쳐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죠. That's a preview of the next 10 years. 참고로 이런 과정은 1편의 작품 속에서부터 스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일리 부모의 감정들은 모두 차분하게 앉아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독의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그는 감정이 요동치는 어린 시절과 달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감정들이 모두 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라일리와 대조적으로 그린 것이죠. 시즌3가 나온다면 라일리의 감정도 점차 성숙해지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또 라일리의 감정 본부에 새로운 감정들이 나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점차 커가며 성에 대한 호기심, 도파민과 쾌락, 성공에 대한 욕망 등 성인이 느끼는 감정도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계속 무시된 추억 할머니도 나올 수 있겠네요. Remember when we all finally came up to headquarters? It was like 30 seconds ago, nostalgia. 또 시즌3에서는 빌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라일리는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기억이 많이 쌓여 그녀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된 감정이 기쁨인 것도 행복한 기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모두 운이 좋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이들은 행복한 기억보다 슬프고 억울한 기억들이 더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떤 감정이 주를 이루고 어떻게 신념을 형성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기쁨이 성우를 맡은 배우 에이미 폴로도 3편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녀는 시즌3가 나온다면 성인이 된 라일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라일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정식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궁금하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자신은 후속 시즌 제작에 100% 찬성이고 앞으로 기쁨이를 계속 연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자 1편의 감독을 맡았던 피트 닥터는 픽사 애니메이션의 스튜디오 COO로 승진하며 자연스레 인사이드 아웃 2는 그의 후임 감독 캐시만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시즌3를 암시했죠. 특히 그는 꾸물거리는 땅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2편에 담지 못했다며 이걸 미래에 꼭 사용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꾸물거리는 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귀찮아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왜 고민만 하는지 설명하는 땅으로 그 땅은 계속 공사 중이고 절대 공사가 끝나지 않는 땅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 배경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총 9가지 감정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심리학자와 뇌과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탐욕, 우울, 짜증 등 27가지의 감정들이 고려되었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캐릭터가 삭제되었죠. 인사이드 아웃 초기 5가지 감정은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 주장한 연구에 기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미세 표정을 연구해 인간에게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분노, 놀람 총 6가지 감정이 있고 다른 감정은 그 기본 감정의 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중 놀람을 뺀 나머지로 인사이드 아웃 1편의 5가지 감정이 만들어지죠. 다른 어려운 감정들을 처리하기 위해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추상화 공장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어린 라일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 등의 감정들을 단순화시켰죠.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추가되면서 감독은 죄책감, 질투, 샤덴프로이데도 함께 소개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질투심이 불안이와 캐릭터성이 겹친다고 생각했고 샤덴프로이데가 기쁨이와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려했죠. 결국 감독은 감정본부의 지휘권 앞에서 기존의 감정들을 완벽하게 압도할 만한 4가지 감정들만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Demo day! What's going on? We're expanding the place for the others.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커다란 철공이 감정본부를 부수는 장면으로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실제로 학창시절 아이들이 느끼는 굴욕, 수치심, 당황스러움, 모욕 등의 강렬한 감정들은 감정의 레킹볼이라는 이름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일꾼들이 우르르 몰려와 전부 때려 부수는 장면은 청소년기 느끼는 격동적인 감정과 유사하죠. 감독은 10대 청소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리모델링 공사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극중 사춘기 경보가 울린 후 라일리의 제어판은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적인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이와 같은 사춘기 충동성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인데 12, 13세의 뇌를 첨단 장비로 촬영해보면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의 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새로 생긴 전두엽 세포들은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 전두엽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10대의 행동이 충동적이게 되는 것이죠. 10대가 되기 전에도 분명 존재했을 불안이란 감정은 왜 하필 라일리의 사춘기 이후 등장했을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불안은 10대 청소년의 불안과는 다릅니다. 괴물이 나타난다거나 부모님에게 혼나는 등의 외부 자극에 대한 걱정을 하는 어린아이의 불안과 달리 10대들의 불안은 자아에 대한 불안이죠. We need new friends or we'll be totally alone in high school. 친구 관계 혹은 스포츠에서의 실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작스러운 내 몸의 물리적인 변화가 사춘기 청소년들의 두려움이자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어린아이의 불안과 달리 쉽게 사라지지 않죠. 불안이가 감정본부를 컨트롤하는 모습 역시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반영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의 자아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확신을 주는 가족의 영향력이 작고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외부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라일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감정을 불안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캘시만 감독 역시 9가지 감정 중 불안이 10대 청소년이 되며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설명했죠. 인사이드 아웃 2의 기쁨이는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안 좋은 기억들은 모두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심리학적으로는 회피 행동이라 일컫는데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외면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라일리도 스트레스가 누적되자 버려진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물밀듯이 떠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죠. 인사이드 아웃 1에서도 기억과 관련해 과학적 지식을 담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기억 중 쓸모없는 기억들이 쓰레기장에서 하나둘 사라지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인지과학 전문가들은 기억이 잊혀지는 과정이 망각 곡선으로 불리는 특정한 곡선을 따라 진행된다고 해석합니다. 망각 곡선에 따르면 다시 떠올리지 않는 기억은 첫날 54%만 유지되며 일주일 뒤에는 21%로 줄어듭니다. 기억 쓰레기장에서 기억이 처리되는 과정은 우리 뇌에서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획일된다는 점을 묘사한 것이죠. 인사이드 아웃 2는 캠프의 마지막 중요한 경기인 날 라일리와 브라니의 행동을 통해 공황 발작을 묘사합니다. 공황 발작의 증상에는 극도의 공포감,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림, 어지럽거나 빙빙 도는 느낌 등이 있는데요. 극중 라일리는 페널티를 당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이 모든 증세를 경험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이 보이는 이 같은 증상은 불안장애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춘기 시기에 일시적인 불안장애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죠.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브라니는 브러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감정본부를 컨트롤합니다. 둘은 새로 등장한 4개의 감정들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라일리의 마음을 차지했죠. 이상한 것은 브라니의 눈 색깔이 브러비의 시그니처 색인 초록색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불안과 시기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강해지면 열등감으로 변질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만 한다는 불안으로 번져가죠. 단테는 탐욕이 모든 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망쳐놓았다. 그렇게 망쳐진 사랑 없는 삶은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불안과 부러운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이지만 둘이 결합되어 탐욕으로 변질되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껍질뿐인 삶만 남는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라일리가 코치의 평가 노트를 몰래 본 행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작 비하인드 Shield yourself, my friends, for I shall set you all free!
느끼한 대사를 읊조리는 라일리의 최애 캐릭터 랜스. 그를 통해 사춘기 시절 소녀들이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를 동경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모티브가 된 게임을 밝힌 바는 없지만 팬들은 랜스가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클라우드 스트라이프와 유사하다며 좋아했죠. 자꾸만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블루피는 이름과 디자인 모두 구피와 닮아있고 안에서 자꾸 무언가 꺼내는 파우치는 도라 익스플로러의 가방과 유사합니다. 참고로 3D 기반의 작품을 만드는 픽사에서 블루피와 파우치가 뜬금없이 2D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는 2D 애니메이션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팀 내 애니메이터들이 오랜만에 2D 작업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 3D와 2D가 결합된 연출을 선보인 것이죠. Too gross to go anywhere ever again. 인사이드 아웃의 아이디어는 감독 피트 닥터의 딸 엘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독의 딸 엘리는 원래 업에서 엘리 캐릭터를 연기할 정도로 활기차고 발랄했지만 You don't talk very much. I like you. 11살이 되면서부터 내성적이 되고 자신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감독은 자신의 사춘기 딸을 보며 머릿속이 문득 궁금해졌고 여기에 착안해 인사이드 아웃의 세계관이 형성되었다고 하죠. 이 편을 이어받은 캐시만 감독 또한 작품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자기 딸이 13살이었어서 딱 딸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감독은 스토리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13세에서 16세였던 소녀들을 모아 라일리 크루까지 만들었습니다. 소녀들의 역할은 스토리의 방향성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라일리 캐릭터가 10대와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주는 것이었죠. 감독은 소녀들에게 감정에 대해 궁금한 것은 뭐냐, 만약 새로운 감정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을 만들고 싶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아이는 감정들이 평상시에 어떤 걸 하는지 보고 싶다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추억이라는 감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죠. 감독은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품 속의 감정들이 자는 침실을 보여주고 추억 할머니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에는 깨알 숨겨진 유머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짠다는 의미의 브레인스톰을 폭풍으로 표현한다거나 라일리가 조롱을 하면 내면의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며 깊게 갈라진 틈이 생기도록 연출했죠. I'm anxiety. Where can I put my stuff? 불안이 처음 등장했을 때 6개나 가방을 들고 나타났었는데 이것은 불안에게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짐이 많은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짐을 잔뜩 들고 왔다고 합니다. We are suppressed emotions! 마찬가지로 화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억눌린 감정 상태는 실제로 감정들이 유리병 안에서 서로를 짓누르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했죠. 인사이드 아웃 2를 자세히 보면 곳곳에 이스터 에그들을 많이 숨겨져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라일리 가족의 거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1편의 집 구조와 똑같지만 처음 이사했을 때와 달리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페인트칠도 새로 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에 완벽히 적응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라일리가 잘 때 입고 있는 티셔츠를 유심히 살펴보면 브랭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이 브랭은 1편에서 라일리의 아빠가 새로 취직한 회사로 라일리가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재밌는 점은 2021년 개봉한 픽사의 소울에서 그가 창업한 회사 브랭이 지하철에 광고를 붙일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편에서는 라일리의 아빠가 종종 회사 일로 불안해 보였는데 2편에서는 여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다 회사가 잘 풀려서인 것 같네요. 인사이드 아웃의 핵심 캐릭터 까칠이, Don't even go there. 드라마 오피스와 민디 프로젝트에 출연한 민디 케일링이 연기에 찰떡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아쉽게도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루머에 의하면 디즈니가 기쁨을 연기하는 에이미 플러에게는 출연료로 69억 원을 제시한 것에 비해 민디 케일링에게는 1억 원을 제시하자 출연료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하죠. 이 소식에 기존 팬들은 무척 아쉬워했지만 You do not deserve to be thrown away. 새롭게 합류한 까칠의 성우 리자 라피라가 완벽하게 캐릭터를 소화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성우들 중 유일하게 프랑스인이었던 따부니, Joy is so old school. 따부니의 본명은 앙위로 따분함을 의미하는 프랑스 단어이기에 성우도 프랑스인으로 캐스팅한 것이라 합니다. Let's do this. Hey, Riley. 하키 포스터를 방에 잔뜩 걸고 심지어 램프까지 하키 스틱 모양을 사용할 정도로 하키를 사랑하는 라일리. 그녀가 감독 눈에 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부터 하키 선수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아이스포츠에 따르면 아이스하키는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4위에 들 정도로 폭발적인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NHL이라는 정규 하키 리그도 존재하죠. 미국 아이스하키 챔피언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전국 선수권 대회도 개최하는데요. 프로리그를 향한 첫 발자국이 될 이 대회에는 약 7,000명의 청소년 선수가 챔피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쟁쟁한 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죠. I know change is scary. 라일리의 심적 부담감의 배경에는 미국 내 아이스하키의 폭발적인 인기와 이러한 경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할 때 일부 사람들은 디즈니가 이번에도 작품 속에 PC주의를 숨겨놓은 것 아니냐 의심했었습니다.
라일리의 베프 중 한 명은 동양인이고 라일리가 참여한 하키 캠프에는 히잡을 쓴 여성이나 다리를 다친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디즈니에서 종교와 인종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작품에 잘 스며들도록 연출하였죠. 참고로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라일리의 동성애 의혹도 있었는데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이 작품 곳곳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라일리의 꿈속 유니콘은 무지개색 갈기를 가졌고 인사이드 아웃의 주 홍보물 또한 무지개를 형성하죠. 또 라일리의 엄마, 아빠, 친구들의 감정들이 모두 각자의 성별을 따르는 것에 반해 라일리의 감정들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 일부 팬들은 라일리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원래는 부모의 감정 성별도 모두 다르게 만들었으나 그렇게 되면 관객들이 15개의 감정을 기억하는 것을 어려워해 부모의 감정은 하나로 통일한 것 뿐이라며 감정이 다른 것이 라일리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논란을 일축했죠. 인사이드 아웃 2는 사춘기 때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이해하지 못하는 개그에 웃는 척하거나 멋져 보이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는 등 충동적이고 미숙한 행동이 많죠. 단테는 지옥에서 작은 부끄러움은 네가 저지른 것보다 큰 잘못도 씻어준다. 이제 걱정을 거두어라 고 말했습니다. 책 지옥에 다녀온 단테에 따르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나 그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 지옥에 다녀온 단테는 단테의 문학을 통해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양사의 한획을 그었다 평가받는 단테의 신곡을 쉽게 읽다 보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지옥에 다녀온 단테, 저자 김범준.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